예, 저희가 2024년도 언더 15세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룹으로 워크를 해야 되는지 논의를 했었고요. 그 결과는 국내 대회 분석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 발굴 및 육성 방안에 대한 부분을 좀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예, 뭐 MI. 저희가 사실 22년도 이전에도 컨퍼런스를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22년도부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됐었던 부분들이고요. 이전에는 저희 그룹으로 일을 한다기보단 파트에서 담당자가 배정이 되고 그 담당자로 인해서 분석 그리고 또 결과 발표가 이루어졌었는데요. 22년도부터는 좀 체계를 좀 잡고 12세부터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22년도에는 금석배 그리고 K리그 유스 챔피언십, 그리고 23년도에는 18세, 작년이죠. 18세를 좀 기준으로 분석을 했었고요. 국내 대회 이제 대통령 금배 그리고 K리그 유스 챔피언십에 대한 부분들 분석했고, 마지막으로 17세 월드컵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23년도 국제 대회와 국내 대회 비교 그리고 분석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3년째 15세를 기준으로 2024년도에는 발표를 좀 준비를 했었고요. 두 대회를 분석을 했습니다. 금강대기 그리고 K리그 유스 챔피언십 두 대회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요 토대로 저희가 분석한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5년도부터는 언더 17세 월드컵을 기반으로 해서 TSG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기술 철학에서도 저희와 세계와의 비교를 좀 했는데 조금 약간 자세하게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든 월드컵 참여 국가와 국가들의 평균과 한국팀과의 그런 기술, 전술, 체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데요. 자, 하이 인텐시티 러닝 디스턴스는 이제 시속 20km 이상의 고강도 러닝, 저희가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시속 25km 이상의 그 빠른 스피드로 뛰는 거 조금 저희가 높습니다. 그리고 토탈 패스 수는 약간 적고요. 패스 컴플리션, 이거 완성된 거는 성공한 거는 저희가 조금 적고요. 그리고 라인 브레이크 시도는 저희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공률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오퍼스트 리시브, 그러니까 제의를 하면서 받는 그런 움직임은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무브멘트 투 리시브, 움직이면서 받는 그런 동작들은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볼 프로그레션, 이 공격 전 지역에서, 그라운드 전 지역에서 전진하는 드리블은 저희가 많이 좀 미흡합니다. 그리고 토탈 거리는 좀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세계 톱10 국가와 비교를 하면 현저하게 그래프가 나타나죠. 저희가 고강도 러닝, 스프린트 이런 부분은 오히려 평균보다도 더 많이 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래프가 내려갑니다. 토탈 패스 수, 패스 성공률, 그리고 라인 브레이크 시도도 아까는 많았지만 적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공률, 그리고 제의하면서 받는 동작, 움직이면서 받는 동작, 볼 프로그레션은 아까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세계 톱10과 저희와 어떤 부분이 많이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 일본, 사우디, 이란, 카타르, 뭐 호주 같은 국가들이죠.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하고는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도 좀 앞섭니다. 앞서고 이 프로그레션은 역시 좀 떨어집니다. 예, 그 텍스트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하이 퍼포먼스 그룹 내에서 여기 앞에 계신 이제 주원우 연구원분이 작성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협회 내부에서도 교육팀 그리고 전임 지도자 파트 또 연구 파트가 또 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사실 협업을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축구협회의 방향성은, 그리고 교육의 방향성, 지도의 방향성은 서로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 또 다른 것들을 좀 창조하자라는 부분에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계시는 건데 어떤 부분인지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선수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려웠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탑 10과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강도 스프린트,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많다라는 거죠. 아까 지표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그리고 적은 패스, 라인 브레이크 시도, 이제 패스나 이제 상대 수비 유닛을 깨는 움직임이 좀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계 탑 10과, 그리고 낮은 패스, 라인 브레이크 성공률, 뭐 시도 또한 낮았고 성공률 또한 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은 전진 드리블, 시도 및 볼을 받는 이제 액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연령대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연령대에는 좀 더 시도하고 그 결과를 떠나서 시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선수들한테 좀 자꾸 권장하고 환경을 좀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월드컵 탑 10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뛰어난 기술, 이행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또 효율적인 고강도. 우리나라가 사실 지표에서 확인했지만 고강도가 사실 많습니다. 그 세계 탑 10과 비교해도. 근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느냐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효율적인 고강도 스프린트가 세계 탑 10은 좀 높은 수치를 좀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전진 드리블 시도, 그리고 볼 액션. 자, 이거는 경험 및 연구 결과입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을 하셨던 것들이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현대 축구는 이제 압박 강도가 상당히 좀 증가했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뭐 공간, 시간, 또 사람의 직접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전 축구보다는 확실히 좀 압박의 강도가 증가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분당 패스 횟수, 그리고 경기 속도 또한 이전과는 좀 더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압박 등 강도 높은 활동에 대한 체력적 준비, 뭐 여기 이제 연령대 선생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술 전술적인 부분 물론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이 체력적인 부분 또한 관가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15세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그러면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 높은 압박 강도로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또 경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공격, 수비, 그리고 전환 상황에 대한 것들에 좀 많은 노출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압박 상황, 그리고 빠른 템포, 좁은 공간에서 더 나은 판단. 이제 스몰 사이드 게임 아까 말씀하셨는데 좁은 공간에서 선수들의 판단과 이행 능력, 그리고 이행 능력, 그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 및 수비 1대1 능력 향상, 이런 기본적인 틀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TSG에서 금강대기와 K리그 유스 챔피언십을 저희가 좀 현장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강대 예선리그 종료 후에 우리 현장에 계신 감독님들하고 좀 현상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챔피언십도 역시 예선리그 종료 후에 감독님들과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페이셔스 오브 더 게임 여러분들 많이 요즘 들으시잖아요. 경기 국면. 그래서 뭐 우리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분들도 말씀하시지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경기 국면에 공격, 수비, 공격 전환, 수비 전환 그리고 세트 피스가 있거든요. 근데 뭐 하나만 설명 우선 말씀드리면 오펜스, 오거나이즈드 플레이 앤 스트럭처. 그러니까 상대의 하이블록 또는 하이프레싱에 우리는 어떠한 공격 구조로 빌드업을 해서 다음 서드로 넘어갈 거냐. 그리고 상대가 미들블록 또 아니면 미들 프레스에 또 어떻게 대응할 거며. 그리고 프로그레션 존에서 어떤 방법으로 파이널 서드로 진입을 할 거냐. 이렇게 공격적인 구조가 지도자분들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공격 상황이고요. 수비는 이제 우리의 하이블록 하이프레싱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고 그 볼을 우리가 우리 위험적으로 못 오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미들블록 미들 프레싱, 로블록 로 프레싱 역시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그리고 디플리 밸런시드 디펜스는 로블록 로 프레싱보다 더 밀렸을 때 라인이 페널티 박스 안에 갔을 때 어떻게 촘촘하게 구성을 해서 상대에게 슈팅을 허용을 안 한다든지 효과적으로 수비를 할 거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 전환. 공격 전환은 볼을 뺏는 순간 어쨌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카운터 어택이잖아요. 그래서 카운터 어택에는 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보내는 클래식, 그리고 개인은 돌파하는 솔로,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하는 컬렉티브, 그리고 공격을 하다가 볼을 뺏겨서 역습을 당하다가 다시 볼을 뺏어서 나가는 카운터 더 카운터.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됐을 때 다시 빌드업과 볼 프로그레션을 시도해서 파이널 서드로 진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회 창출과 마무리, 이런 식으로 공격의 또 구성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전환 마지막으로. 아까도 나왔지만 볼을 뺏겼을 때 가장 먼저 카운터 프레싱과 푸싱온을 통해서 볼을 빼앗으면 가장 좋고요. 그것이 실패했을 때는 상대 공격을 지연시키고 드라핑 다운 내려서는 거거든요. 내려서면서 다운 블록에서 컴팩트하게 어떻게 수비를 구성해서 상대 공격이 우리 위험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역시 깊은 밸런스 수비에서 어떤 형태로 우리 골문을 보호할 건지 이렇게 경기 국면에서 4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보면서 영상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좀 좋은 장면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금강대기 24강부터 23경기, 그리고 챔피언십 16강부터 15경기, 그리고 이 빨간 거는 챔피언십이고요, 하늘색은 금강대기고, 요거는 팀당 값입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진영에서 패스 시도수, 우리 진영에서 상대 진영으로 가든 아니면 뭐 백패스를 하든 횡패스를 하든 그 총 패스 수입니다. 그래서 153.8개, 193.4개. 그리고 우리 이제 수비 지역에서 수비 지역으로 우리 진영으로 또는 상대 진영으로 가는 전진 패스 시도수 91.5개, 87.7개. 그리고 전진 패스 성공수는 52.1개, 57.5개. 이렇게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했던 부분은 15세는 그 세계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그렇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점은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빌드업 상황입니다. GK가 볼을 잡고, 자, 센터백이 볼을 잡습니다. 앞에 첫 번째 수비 라인이 있죠. 적극적인 드리블 돌파로 시도로
볼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간 부분을 다른 선수가 보호해주면 뭐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김민재 선수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특히 15세 이 나이 때 이런 부분들을 시도 안 하면 18세로 가고 성인으로 가서 이런 부분을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15세 정도에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형태 보시면 좋은 형태를 우선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를 통해서 파이널 서드 근처까지 가면서 스위칭 포지션을 통해 솔로 플레이로 득점까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형태가 좋은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상대가 하이 블록을 구성했을 때 서드맨을 통해서 풀어 나오는 장면입니다. 서드맨을 통해 그리고 또 프로그레이션을 통해서 또 제의를 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볼을 받고요. 역시 프로그레이션을 통해서 기회 창출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오프사이드가 되긴 했어요. 근데 좋은 장면이라 저희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GK가 볼을 잡았을 때 미드필드가 내려오면서 백스를 형성하고 이 선수들의 스위칭 포지션을 통해서 공간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센터백의 프로그레이션과 공간을 활용하는 전진 패스로 득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다음은 상대가 굉장히 압박을 강하게 오는데요. 볼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고 수직 패스와 서포터를 통해서 상대 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시면 상대가 강하게 압박하는데도 정확한 수직 패스와 위치를 통한 서포터, 다시 또 수직 패스와 상대보다 죄송합니다. 상대보다 빠른 서포터를 통해서 상대 라인을 무너뜨리고 파이널 서드로 진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상대의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레이션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안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사이드를 통한 득점까지 이루어가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상대 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레이션을 시도하고 역시 프로그레이션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안쪽으로 치우치게 하고 사이드를 통한 득점까지 아주 GK부터 득점까지 깔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어서 프로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레이션은 우리 뭐 진행, 뭐 전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들 서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미들 서드에서의 공격 전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들 서드에서 어떻게 파이널 서드에 들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표 확인하시면 미들 이제 3분의 1 지역이시죠. 그러면 패스 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126개 그리고 161개 그리고 미들 서드에서 이제 파이널 서드 진입하는 패스 수는 확실히 좀 빈도가 좀 낮죠. 그래서 물론 무조건 수직적인 패스가 좋다. 그리고 파이널 서드까지 들어가는 패스가 비율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선수들이. 근데 그 또한 그런 환경을 또 선수들한테 얼만큼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면서 한번 영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5가지 채널인데요. 실제로 우리 이제 챔피언십에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중앙을 통한 공격 전개가 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대 축구에서는 중앙을 좀 최대한 컴팩트하게 블록하고 상대를 좀 골대에서 좀 먼 쪽으로 유도하기를 모든 지도자들이 좀 바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챔피언십에서는 수치가 측면도 많았지만 중앙도 좀 많았다라는 건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반면에 금강대기는 좌우 측면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자, 영상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여기 스캐닝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이제 여러 번 돌려보면 선수들이 볼 받기 전에 행동들을 저희는 자주 좀 관찰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물론 이 선택이 무조건 나빴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옳은 판단, 경기 상황에 다양한 경기 상황에 상대 압박 상황에서 어떻게 옳은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을 통해서 이행이 얼만큼 높은지를 지금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장면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발전을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대 첫 번째 유닛, 두 번째 유닛. 이제 유닛은 요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뭐 라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피파에서는 이제 유닛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볼 프로그레션을 통해서 패스,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마지막 슈팅까지 가는 단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미들 서드에서 파이널 서드를 어떻게 진입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선수들한테 권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이제 우리 도라스라고 하고 이제 턴어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개인을 탈압박했을 때 이런 유리한 상황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희가 횡패스, 백패스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연령대에는 조금 더 시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시도를 해봐야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선수들이 스스로 느낀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쿠웨이트 경기를 잠깐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장면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한국에서 팔레스타인하고 A매치 할 때 상대가 로우 블록으로 내려섰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쿠웨이트 경기에서 A매치 보셨겠지만 그 이 상대 진영 쪽으로 들어가는 패스 빈도 그리고 정확성 그리고 기회 창출하는 부분들이 이전하고는 A매치에서도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성인에서 안 되는 건 어린 아이들도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안 되는 건 성인에 올라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큼 선수들한테 환경을 좀 제공할 건지를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포지셔닝 아까 말씀하셨는데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유닛 사이에서 포지셔닝 이 선수가 갈 수도 없고 이 선수가 갈 수도 없고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그래서 볼을 받기 전 김태엽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어린아이들한테 그러면 훈련을 어떻게 시킬 건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희태 선생님이 하셨던 그 드릴 형태에서 또 플레이 형태, 이제 경기 형태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드릴 형태에서 플레이 형태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빈도도 사실 저 따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었는데 빈도가 팀에서 드릴 형태와 플레이 형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내일 저희 그 장소 가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미들 서드 프로그레션에서 이제 스캐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보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선택들이었거든요. 자, 이 선수도 보시죠. 시선 하는 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포철 지도자분들 와 계시는데 아주 잘 지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볼 받기 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할 건지 어떻게 턴어라운드 돌아설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파이널 서드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이널 서드에서 돌파 시도수가요 3.5개, 2.6개거든요. 이거 성공률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돌파 수가 왜 이렇게 적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예를 들어서 경기에서 패스, 뭐 헤더, 태클, 킥 이런 것들은 명확하잖아요. 근데 돌파 같은 경우는 지도자들끼리도 저게 뭐가 돌파야? 저거 돌파지. 이래서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피파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테이크온과 스텝인으로 나눴거든요. 그 돌파의 정의를. 그래서 테이크온은 상대 수비를 우리 수비 범위 안에 있는 상대 수비를 뚫고 지나가는 거, 수비를 등 뒤에 놓는 거, 그거를 테이크온이라고 하고요. 스텝인은 예를 들면 완톱이에요. 근데 센터백이 있어. 우측 센터백이 왼쪽 센터백한테 볼을 줬어요. 그럼 공격수가 따라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밀고 나가면서 이 수비를 상대 공격수를 떨어뜨리는 거. 그리고 또 수비 사이가 미들 사이가 벌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치고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스텝인이라고 피파에서 지금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격 3분의 1 지역 크로스는 경기당 12.9개, 14.6개, 그 다음에 슛으로 이어진 거 3.3개, 3.8개, 그리고 득점으로 이루어진 건 0.7개, 0.7개. 그러니까 경기당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뭐 한 골은 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향상시킬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이널 서드에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진입하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사이드 채널이 레프트 채널, 라이트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도 굉장히 많고. 이거 뭘 뜻하냐면 아무래도 파이널 서드에서는 그 중앙 쪽으로 수비수들이 좀 밀집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드를 통한 다시 재진입을 그렇게 데이터로 나와 이렇게 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인 패스와 창의적인 드리블로 득점하는 장면이거든요. 15세에서 쉽게 나오진 않는 장면입니다.
창의적인 패스와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개인 돌파로 득점까지 이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장면을 보고 아이들이 저 안에서 정말 창의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현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중앙으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패스 하나로 상대 수비 넷을 그대로 무너뜨리고 또 윙백이 공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좁혔을 때 사이드에서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볼을 받아서 1대1 돌파로 득점하는. 그러니까 뭐 아까도 프로그레션 말씀하셨지만 어렸을 때 정말 기회만 되면 자꾸 전진하는 그런 플레이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드리블이든 패스든. 이 부분은 제의를 해서 볼을 받는 부분과 문전에서의 창의적인 턴과 한 박자 빠른 그런 득점인데요. 제의하면서 봤죠? 또 제의하면서 봤죠? 그러면서 간결하고 빠른 턴과 슈팅으로 득점하는, 결국 이런 부분도 자신감이 동반이 되지 않으면 저런 플레이가 나올 수 없겠죠. 이 부분은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득점까지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턴어라운드의 장점이 명확하잖아요. 일단은 수비를 등지고 돌아서는 순간 공간이 열리고 공격 옵션이 많아지고, 특히 어린 선수들한테 그런 부분을 자꾸 훈련을 시키고 시도하게 해서 성인으로 가서 저런 부분을 저렇게 완성을 시킨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선수와 팀에 큰 옵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정교한 월패스로 수비 5명을 그냥 무력화시키고 득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이거 실점한 팀이 포항이거든요. 포항팀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빠르고 타이밍이 좋으면 어떤 수비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그 슈팅 그리고 득점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제 파이널 서드 진입 이후에 어떻게 또 득점 상황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3분의 1 지역에서 이제 슈팅 상황들, 예, 빈도고요. 슈팅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대회마다 사실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던 아쉬웠던 뭐 국제 대회나 이제 해외 리그 사례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실제로 이제 슈팅 그리고 유효 슈팅 개수, 이제 득점, 예, 개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예, 슈팅도 좀, 요거는 팀당 값입니다. 한 경기의 팀당 값. 한 경기가 아니고 한 경기의 팀당 값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K리그 TSG를 계속 연중 계속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실제로 K리그 내에서도 이런 슈팅 빈도가 사실 타 리그,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좀 높은 레벨의 리그보다는 슈팅 시도 그리고 유효 슈팅, 특히나 유효 슈팅 숫자가 좀 상당히 좀 떨어진다라는, 예, 통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슈팅 유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빌드업으로 슈팅을 하는 개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거는 역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비를 하다가 볼을 탈취한 이후에 슈팅까지 연결하는 횟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카운터 어택은
저희가 기준은 뭐 K리그도 마찬가지고 현재 업체에서 저희가 받아보는 기준은 슈팅까지 일어나는 시간을 6초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습이라고 하면 우리가 볼을 빼앗아서 뭐 로우 지역이나 미들 서드나 파이널 서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6초 안에 슈팅이 일어나는 부분들만 체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격 전환에서 득점이 많이 일어나는데 6초 안에 일어나는 것 이외에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빌드업이라고 지표에는 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트 피스에서 득점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 슈팅 전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희 뭐 5개의 채널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다시 다 아시겠지만 라이트 인사이드는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하프 스페이스를 칭합니다. 그래서 하프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근데 득점이 나오는 상황들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좀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인 월드컵도 사실 비율은 요 정도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득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존 1 지역입니다. 그리고 존 2가 두 번째, 그리고 존 3, 그리고 존 4, 존 5, 이제 나머지는 이제 존 제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제 존 14이라고 경기장에 이제 14번째 지역에서 어시스트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통계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현대 축구에서는 뭐 월드컵 18년도부터 그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어시스트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존 3 지역에서 어시스트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우리가 파이널 서드까지는 간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득점은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지도자를 좀 하면서 느꼈던 건 우리가 그럼 파이널 서드에서 그만큼 훈련을 했는지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공격 전환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격 전환 후 빠른 역습 수는 이렇게 지표에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격 전환 후 뒤로 볼을 빼서 천천히 이제 볼을 소유한 이제 개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세 그 지도하시는 분들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그래도 계속 도전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거는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보고 있었으면 빠르게 또 공격 전개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주변 스캐닝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 또한 훈련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볼을 뺏었을 때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면 실제로 여러 번 돌려봤는데요. 이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패스인데 좀 선수의 선택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스가 이렇게 갔을 때랑 이렇게 갔을 때랑 현상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챔피언십 결승전 대전하고 수원 삼성 경기인데요. 이런 패스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연결까지 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더 직선적인 패스로 공격 전개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인지죠, 인지. 정확한 타이밍에 주는 패스. 대부분 잘못 주면 타이밍이 안 좋으면 인지가 안 좋으면 옵사이드에 걸리는데요. 그래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런 부분은 어려서부터 인지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선수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프레싱으로 볼을 뺏어서 수비를 무너뜨리는 패스로 타이밍으로 득점하는 부분. 그리고 카운터 프레싱입니다. 자, 이 부분은 2.8개, 1.7개인데요. 이거 6초 안에 볼을 뺏은 겁니다. 6초 안에. 보시면 볼을 빼앗기고 바로 즉각적으로 수비 전환을 안 했을 때, 카운터 프레싱을 안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 선수들이 수비 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상대한테 공간을 열어주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득점이 안 됐는데 아쉬워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카운터 프레싱을 통해서 볼을 뺏어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부분 역시 볼을 빼앗기고 즉각적으로 카운터 프레싱을 시도해서 볼을 다시 빼앗아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강한 이제 경기 템포를 좀 높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한 압박 속에서 좀 옳은 판단과 높은 수준의 이제 이행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이맘때 여기서 이제 2023년도 컨퍼런스 17세, 18세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윤정환 감독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7세 월드컵 다녀온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질문했을 때 그 18세 팀에 양민혁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에 대해서 선생님 좀 아십니까? 했을 때 모른다고 하셨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 보면 저도 이제 요 나이 때 아이들을 그 전임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일 교류전에 데리고 갔다 왔었거든요. 함께 같이 했었는데 눈에 보이는 재능은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잠재력을 보는 게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좀 노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에 뭐 이모션이 풋볼이라고 지도자의 감정, 선수의 감정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저희 지도자들은 뭐 지도자들끼리 자조 섞인 뭐 우리도 감정이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15세 선수들도 저런 감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분들이 그런 개인적인 감정까지도 잘 파악해서 컨트롤해서 선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는 것도 저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김나가 선생님 뭐 따로 마지막 하시는 말씀? 제가 이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저도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20년 이상 지도자를 했거든요.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정말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진짜 선수 육성에 매진하시는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축구가 여기까지 발전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저는 현장 여러분들의 노력이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것만큼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